자, 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제곱근과 실수 단원의 제곱근의 대소관계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제곱근의 성질을 토대로 이제 제곱근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죠.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냐. 자, 이걸 따져보는데요. 뭐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근호 안에 들어가는 두 수가 둘 다 양수일 때만 우리는 생각하더라라는 거. 근호 안에 들어가는 수가 양수일 때 생각합시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대수관계를 따지는 거야. 루트 A하고 루트 B 누가 더 크니? 내지는 또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누가 더 크니?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예. 자, 루트 2하고 루트 3 누가 더 크니?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3 누가 더 크니? 뭐 이런 거죠. 뭐 이 내용은 우리 친구들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루트 2하고 루트 3 어떤 게 더 클 것처럼 보여요. 루트 3이 더 클 것처럼 보이죠. 그쵸? 왜? 3이 2보다 크니까. 그쵸?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누가 더 커 보이십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커 보여요. 왜? 루트 3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부등호의 성질에 의해서. 그쵸?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둘 다 루트가 있는 두 수의 대소 관계는 근호 안에 있는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해요.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 즉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다. 반대로 마이너스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보다 크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일반적인 많은 교과서들이 이걸 우리 정사각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사각형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너무 많은 차이가 나나요? 자, 이때 우리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를 하나는 2라고 하고요. 하나는 3이라고 해볼게요. 좀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러면 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거는 x를 두 번 곱하면 넓이가 2잖아요.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제곱근의 첫 번째 강의에서 어떤 걸 두 번 곱했더니 2가 된다? 이때 이 x를 뭐라고 하냐면 2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2의 제곱근은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는데 x가 도형의 변의 길이니까 우리는 루트 2만 따지면 되겠죠. 이게 루트 2야. 이건 당연히 루트 3이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잘 보시면 두 정사각형의 넓이 당연히 오른쪽 게 더 크죠. 즉 3이 2보다 큽니다. 그러면 넓이가 크기 때문에 넓이가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루트 3이 루트 2보다 당연히 크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근호가 있을 때, 둘 다 근호가 있을 때 근호 안에 있는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해서 그 안에 있는 두 수의 대소가 큰 것이 근호를 씌웠을 때도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음수일 때는 그 반대다. 자, 그런데 이게 거꾸로도 성립해요. 즉 이쪽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루트 2가 루트 3보다 작으니까 2가 3보다 작다. 이게 왔다리 갔다리가 성립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예를 그래서 한번 더 들어드릴게요. 추가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자, 루트 7, 루트 11 어떤 게 크냐? 11이 7보다 크다. 따라서 루트 11이 루트 7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음수. 자, 마이너스 루트 5, 자, 마이너스 루트 7 어떤 게 더 크냐? 7이 5보다 큰 거야. 따라서 루트 7이 루트 5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반대로 마이너스 루트 5가 마이너스 루트 7보다 큰 거야.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왔다 갔다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이것만 갖고 이제 우리가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만약에 하나는 근호가 없고요. 하나는 근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대소를 비교하나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이번 강의의 핵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는 근호가 있어. 하나는 근호가 없어. 둘 다 근호가 있을 때는 쉬운데 근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둘 중에 하나겠죠. 형태를 통일하는 거야. 근호가 있는 것을 근호가 없는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근호가 없는 것을 근호가 있는 형태로 바꾸거나. 하지만 우리는 근호가 있는 수를 근호가 없는 수로 바꾸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근호가 없는 수를 근호가 있는 수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루트 a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 a와 같다. 이런 걸 배웠었다고. a가 양수라면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럼 거꾸로 우리는 반대가 필요한 거야 이번에는. 어떻게? a가 있다면 이걸 근호가 있는 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a의 제곱이 들어가면 된다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2를 근호가 있는 수로 바꾸려면 근호 안에 2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고 2의 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2가 루트 4구나. 이제는 우리 할 수 있죠. 루트 4가 루트 3보다 당연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4하고요. 루트 15가 있어요. 어떤 게 더 크냐? 그냥 얼핏 봐서는 15가 있으니까 루트 15가 더 커 보인다고. 이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 반드시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4는 얼마라고요? 루트 4의 제곱. 얼마예요? 루트 16. 4가 훨씬 더 작아 보였는데 근호가 있는 수로 바꿨더니 16이 돼서 더 크구나. 이렇게 반드시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선생님 그럼 음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 음수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3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10하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더 크냐?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3은 음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걸 갖다 근호 안에 넣으세요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루트 마이너스 3이네.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건 루트 9네.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했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수는 무슨 수예요? 음수예요. 근데 이 수는 무슨 수예요? 이건 양수잖아요. 음수가 근호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양수로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마이너스 9는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그리고 3만 이렇게 근호 안에 3의 제곱으로 즉 마이너스 루트 9가 된다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9와 마이너스 루트 10 누가 더 큽니까? 부호가 양수일 때는 루트 10이 더 크지만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뭐 자신 있죠? 오케이? 자, 마이너스 5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24. 딱 보면 거의 이 수와 비슷한 근접한 수들이 나옵니다. 절대로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작은 수 이렇게 얘가 제시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음수가 있는 수는 음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놔두고요. 5만 근호 안에 들어가서 5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5가 됩니다. 자, 이 부호가 플러스였다면 당연히 루트 25가 크겠지만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4가 더 크다라는 사실. 자,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네요. 자,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자, 오늘 강의 역시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0.이라고요. 루트 0.1. 어떤 게 더 커 보이시나요?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 반드시 선택지로 주어집니다. 그럴 때 많은 친구들이 딱 봐도 0.1에 루트가 있고 0.1이니까 루트가 없는 수가 당연히 크겠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계산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답을 씁니다. 아니에요.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0.1의 제곱이죠. 그런데 0.1을 제곱해 보시면 얼마가 되면 0.01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분명히 똑같은 수니까 0.1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루트가 있는 수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상하네요. 그렇다면 2하고 루트 2 역시나 선생님 그럼 루트 2가 더 큰 거예요? 아니에요. 2는 루트 2의 제곱 루트 4예요. 이럴 경우에는
2가 더 큰 거예요. 선생님 너무나 헷갈려요. 그럼 도대체 언제는 똑같은 수가 있을 때 언제는 루트가 없는 수가 더 크고 언제는 루트가 있는 수가 더 큰가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루트가 당연히 없는 수가 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루트가 있는 수가 더 크냐? 바로 근호 안에 있는 이 수가 0과 1 사이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즉 1보다 작은 양수일 때. 0.1은 1보다 작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근호가 있는 수가 더 큰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1보다 큰 양수일 때는 당연히 근호가 없는 수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선생님들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선택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2분의 1하고요. 루트 2분의 1하고 어떤 게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자, 근호 안에 있는 수가 2분의 1, 0.5잖아요. 1보다 작네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답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시험 당일날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호가 없는 수를 근호가 있는 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자, 2분의 1은 4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루트 4분의 2가 당연히 더 크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이렇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히나 주의사항 했던 근호가 없는 수와 근호가 있는 수의 대소관계를 어떻게 하면 쉽게 비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